그날부터 회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일과 관련해서도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 방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어떻게 청소하시면 될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게 서열 3위가 가사도우미에게 존댓말을 하다니. 회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뿐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데 회장이 직접 도와주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같이 해요. 제게 거물이 가사도우미와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 다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김혜정 씨. 어느 날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점심을 함께 드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요? 네. 항상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저는 회장과 첫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는데 제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입에 맞으시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군요. 식사 중에 회장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안 만나시나요? 가끔 만나죠. 하지만 자주는. 왜요? 해가 될까봐요. 애들도 바쁘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요.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회장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었어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거든요. 그러셨구나. 자식들이 있지만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외로움은 똑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을 기다리는 마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이건 아니야. 나는 가사도우미고 그분은 대기업 회장이야. 혼자서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혜정 씨 혹시 저와 있을 때 편하신가요? 네. 편해요. 저도 그래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식사하시고 선물까지 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상관없다고요? 아버지는 공인이세요. 언론에 나면 어쩌려고요? 내 사생활에 신경 쓸 시간에 내 일이나 신경 써라. 부자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당신이 그만둘 이유가 되나요? 저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혜정 씨, 당신은 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가사도우미요. 그게 다인가요? 저에게 당신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그날 밤 회장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네. 솔직히 말하겠소. 저는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세계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통하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요.
하지만 김혜정 씨,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웠어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둘째 딸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가사도우미와 사랑에 빠지다니.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시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뭔지 아세요? 큰아들도 합세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거예요. 순진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들의 말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라.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혜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아세요? 몇 달 알았다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나? 아버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우셔서. 엄마 얘기는 꺼내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이나? 분명 그 여자 짓이에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혜정 씨, 설명해 주시오. 회장이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혹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지영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뭔가를 하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서재 금고 앞에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서재 청소를 하긴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나가시오. 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정 씨, 죄송합니다. 네. 범인을 찾았어요.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요? 당신을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었어요. CCTV도 조작한 거였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회장님, 다시 돌아와 주시겠어요? 이번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곁에 있다는 것.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혜정 씨는 제 동반자입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소.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가족과도 맞서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관계를 다뤘고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재벌가 늙은이가 가사도우미와 불륜, 돈 때문에 몸판 여자, 추잡한 황혼 로맨스. 저는 외출하기도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비난으로 느껴졌어요. 견딜 수 없어요. 어느 날 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지만 김혜정 씨, 저를 보세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에게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은 저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소. 네.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당신과 조용히 살고 싶소. 그런 큰 결정을 저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당신 때문이 아니요. 저 때문이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소. 그는 정말로 회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도 이제는 그냥 석재 씨가 되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삶도 좋네요.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복이었어요.
혜정아, 네.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허무한 인생이었을 거야. 저도요. 석재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1년 후 아들 민수가 제주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왔느냐?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저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드리는지 이제 알겠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 이 가정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석재 씨가 병에 걸린 것은 2년 후였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 그날부터 저는 석재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함께했어요. 혜정아, 고마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성됐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석재 씨가 아니었다면 전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거예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거예요. 분명히. 석재 씨는 그의 겨울 제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혜정아.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글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민수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정아, 내 사랑.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행복했어. 이 집과 재산의 절반은 당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생각해준 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사랑은 영원하다. 지금 저는 제주도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석재 씨와의 추억들이 집 안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그가 심어준 장미는 매년 아름답게 피어나고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텃밭에서는 지금도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돈 때문에 늙은 회장과 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신분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길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가끔 꿈에서 석재 씨를 만납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 가끔 외롭지만 행복한 추억이 더 많아요. 그럼 됐어. 내 사랑.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에는 정말 계급도 나이도 신분도 없다는 걸 느끼셨나요? 때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받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